바란이다, 바란이다,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이 원하지 않기로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이 원하지 않기로 바란이다. 또다시 악순환 원하지 않기로 바란이다. 어제 그 질질이와 또라이를 했었죠. 또라이 한문하고 영어 섞은 겁니다. 질질이와 또라이. 오늘 조금 한번 변화를 줬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변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질질과 또라이 어제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변한지 안 변한지 모르겠죠. 그럼 어제 거하고 조금 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I'm trying. 구어 내지는 속어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광범위하게 아마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on't get me wrong, I didn't mean 이런 건 무지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오해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야. 뭐 이런 걸 할지. 그런 걸 뭐 쉽게 말해서 I'm sorry, you don't understand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구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오늘은 내가 여태까지 구어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그것의 반밖에 모른다. 그것의 반만 모른다. 즉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어 중에 하나인데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쌍소리 하긴 그렇고 듣기 싫은 소리 하긴 그렇고 별 무리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회화 중급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이건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졌을 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정도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네. 반밖에 모르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다시 한번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half of it. 그렇게 얘기해도 말해도 상관없겠죠. 더를 쓰는데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half of it.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You don't know half of it. 참 좋아하는 구어 중에 하나예요. 가테 파라 쌍 가테 보리수바. 그것 중에서 가테 파라 삼 했어요. 반복된 거 다 피하고 오늘은 보디수바 중에서도 그 유명한 보디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 팔리어가 아니고 보디입니다. 보디. 그 유명한 보디입니다. 보디 B-O-D-H-I. 그 이제 영어 알파벳을 썼을 때는 B-O-D-H-I 보디가 되고요. 보디 이거요. 보디 또는 바디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디를 더 많이 발음하니까 뜻은 깨달음, 그 유명한 깨달음, enlightenment. 영어로는 깨달음을 enlightenment라고 썼으니까 환하게 비친다, 환하게 알다, 깨달음, 그 유명한 지혜, 언니, 깨달음이 되겠죠. 보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보리입니다. 보디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얘네가 이제 중국어가 산스크리트어,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보고 한자로 옮겼으니까 그것도 무지하게 그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수정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정도까지 한역된 걸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쓰죠. 어쨌든 간에 보리로 한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의미도 또 비슷한 거겠죠. 보디, 깨달음이라는 뜻이니까 보리. 근데 보리 할 때 한자가 보살보자는 맞는데 이 보리 할 때 리자가 그 끌채 또는 날씨, 끊을 채, 시나 제자로 읽는데 왜 보리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한자로는 보살보자에다 그걸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리의 의미입니다. 보리. 깨달음. 보디, B-O-D-H-I, 보디. 그래서 이 보디를 한자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모지라고 발음합니다. 모지. 아자제 바라자 바라스는 모지 스바하, 모지 사바하 할 때 모지라고 있고, 근데 모지는 영어로 읽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지, M-O-D-Y. 영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모지. 그럼 뭐지 할 때. 근데 여기서 모지는 그거 좀 다른 거겠죠. 아무튼 모지라는 게 발음이랑 뜻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지는. 근데 한국어로 말했을 때는 보디를 모지라고 읽고, 자, 일본어가 재밌습니다. 일본어 어떻게 발음할까? 보디를 보지. 갸테 하라가테 하라성가테 보지 소바카 하는 것처럼. 중국어는 어떻게 발음할까? 중국어도 재밌어요. 부디 제띠 보르슨 제띠 부디 스파 그런 것좀 부디 참 재밌죠. 모지 부디 영어로는 보디 참 재밌네요. 특히 일본어가 참 중국어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보디를 그렇게 읽고 그럼 한국어 보디는 뭘 써먹을 수 있을까요? 파라도 보면은 찾아봤더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보디를 또 찾아봤어요. 보디라고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웬걸 나왔어요. 보디라고. 첫 번째 보디는 영어 BODY body를 한국어 발음으로 보디, 영어를 국어화 한식,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화해서 쓰는 거겠죠. 일본에서 영어를 일본어화해서 쓰는 것처럼 국어화해서 쓰는 것처럼 보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BODY 보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바디 두 번째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바디 방언이라고 하는데 바디는 무슨 뜻일까요? 바디. 배틀이나 방직기, 가만히 있을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 대오리, 나무, 쇠 따위로 만들어 배 또는 가만히 날에 씨를 쳐서 짜는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배틀에 어떤 달려있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바디라고 하네. 바디. 그럼 바디 첫 번째 뜻은 뭐냐? 바디 첫 번째 뜻은 음악. 명창이 판소리의 한마당 전부를 음악적으로 절묘하게 다듬어 놓은 것. 예를 들어 그는 스승에게 이어받은 속만갑 바디로 춘향가를 완창하였다. 요거하고 같은 말 더듬. 외국어 같네? 꼭 더듬. 그러니까 이 보디란 말을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바디라는 방언이 있는데 그 바디 뜻은 아까 말했듯이 배틀에 딸린 기구 중에 하나고 바디 첫 번째 뜻은 한국 그 명창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 같은 게 마당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바디라고 하니까 바디. 어쨌든 간에 이 보디가 방언이라는 뜻이 있고 보디 순수 방언이면서 바디가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또 여기서 나오네요. 우연찮게 보디의 그런 뜻이다는 걸 또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파라도 그렇고 보디. 자, 그럼 일본어 보디는 뭐가 있을까요? 보디는 역시 BOD와 영어를 일본어화한 보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중국어도 하나 있는데 보디 해서 보디랑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뜻은 달라. 메마른 땅.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어는 잘 모르니까. 자, 드디어 영어입니다. 이슈가 되는 건 영어죠, 영어. 영어 보디, BODY. 드디어 중요한 보디가 나왔습니다.
영어 body에서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bodhy, body가 있어. 영어에서는 body라고 하지 않고 body라고 하죠. body. 친구 부를 때도 hey body 그러고. 그런데 뜻을 일단 알아보면 다음에 나는 거 보면 몸, 우리가 많이 하는 몸 또는 시체, 교회당의 본당, 본론, 소켓, 핵심적인 것만 부른다. 구어로서는 사람. 법률에선 사람 또는 신병, 농도, 밀도. 여성용 조끼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 여성용 조끼 이렇게 가슴에 빵꾸가 나가지고 줄로 막 크로스처럼 쪼잡는 옛날 조끼인데 모르겠어. 그 다음에 도자기 밑바탕 또는 점토. 오마일럽 할 때 그 도자기 만드는 게 여기와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자기 밑바탕 점토. 어떤 요리를 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 그걸 또 기지라고 하는데 자 그럼 타동사로서는 뭐뭐 형태를 주다. 하나님이 흙으로서 사람 형태를 주었나요? 그냥 구체화하다. 무엇인가를 구체화하다. concrete. 뭐뭇을 여실히 나타내는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포유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또 뜻이 다 똑같은데 미국 속으로 다운에 나와 있지 않는 뜻 중에서 미국 속으로 섹시한 여자, 글래머. 아까 말했듯이 기지, 밑바탕. 글래머, 섹시한. 글래머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미소로 나왔고, 그 다음에 구어로 또 사람, 누구나. 또는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근데 나가 갖는 그 노래나 그 플레이 오는 월스는 또 재밌는 게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포에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보디랑 동음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B-O-A-R-D-Y 볼이랑 거의 발음 비슷한다 같은데 볼이 요거 많이 써. 구어로 딱딱한 단단한 여문 단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요걸 body라고 하네. body 외설한 음탕한 음담pen설 뜻이 별로 좋지 않은데 body라는 뜻이 있네요. body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발음이 안 나왔어요. 이것도 body 또는 body 또는 body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개 특히 큰 개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죠. 자, BODY를 제외한 발음은 비슷한데 철자가 다른 형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좀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단언컨대 몇 가지는 분명히 씁니다. 그 저번에 그 재미나 집 할 때 재미나 집 그거 하나만 썼는데 요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좀 쓰는 것 같아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게 바로 발음은 같은데 철자가 다른 형이겠죠. 또 퍼는 철자도 같으면서 발음도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좀 쓰는 것 같아요. BOARDY랑 BAWTID, BAWDY, body 약간 다른데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정리를 하면 요런 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파라, 손톱으로 긁거나, 후야파, 모조리 모음, 콧구멍에서 코딱지를 모은달지, 귀를 파면서 귓밥을 모은달지, 또 이빨로 이똥을 모은달지, 어쨌든 손톱으로 뭔가를 긁거나 휘파서 모으는 행위를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또는 그런 한 행위, 모으다. 근데 그러면서 코딱지 얘기를 했거든요, 코딱지. 근데 영어에서 나타낸 코딱지는 안 좋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코딱지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왕 제가 얘기하는데 코딱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코딱지. 오늘 소개시켜줄 그 영어 단어도 마침 겹쳐요. 코딱지는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snot, S-N-O-T, snot, 속어로 콧물, 물에 또는 흘리게 이런 뜻이 있는데 속어입니다. 속어
드라마나 코미디 같은 데서 콧물 이렇게 흘리는 거, 분장하는 거 있죠. 콧물 이렇게 흘리는 거. 스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콧물 흘리는 거 이렇게 분장하는 게 스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어로 코딱지라는 뜻이 있어요. 코딱지, 스나. 코딱지, 속으로 지겨운 놈. 그러니까 코딱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지겨운 놈, 몸에 깔보는 태도를 취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드름을 피우다. 하기 귀찮아. 그래서 스낫이라는 단어가 스낫 말고도 코딱지 뜻을 가진 게 노스 왁스. 코에 있는 어떤 왁스가 거죠. 근데 오늘 소개시켜줄 그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게 보기입니다. 보기와 같은 거를 고르시오.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많아요. 보기가 이렇습니다. 보기입니다. 외모, 집, 처리, 보기. 오늘은 보기입니다. 보기가 첫 번째 BOGY가 있어요. BOGY. 도깨비, 유령. 남에게 따라다니는 것. 남에게 막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 구어로 어린이 말로 코딱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보기. 속으로는 국적 불명의 비행기 또는 적기. 뉴스에서 가끔가다 나오죠. 북에서 국적 불명의 비행기가 나왔는데 적기, 그런 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나 경찰관이라는 뜻이 있거든. BOGY가. 근데 이거하고 같은 뜻에서 BOGEY가 있어요. 이것도 보기라고 해요. 보기. 발음이 비슷하죠. 골프 영어인데 보기라고 합니다. 보기. 파보다 하나 많은 타수. 몇 패는 것보다 한 가지 더 많은 타수. 여기도 마찬가지 유령. 속으로 마른 코딱지인데 딱딱하게 마른 코딱지. 딱 월척 하나 나오죠. 마른 코딱지. 두 번째, 오스트리아 속으로 한 차례 헤엄치기 또는 미역 감는 장소 또는 수영장 요거 많이 쓰죠. 수영 이렇게 한 차례 수영하는 장면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유령이나 도깨비랄 뜻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OGR, 이것도 보기인데 자동차 보기차라고 합니다. 차가 있는데, 트럭이 있는데 앞에 운전하는 석이 있고 뒤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뒤에는 바퀴만 달려가지고 있는 그런 차 있죠. 그런 걸 보기차라고 한답니다. 전차의 무한궤도 앞쪽 바퀴. 9월은 돌 따위를 운반하고 낮고 튼튼한 짐수레 같은 거, 조그만 트럭. 보기라고 하면 보기. 자, 그리고 BOGGY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기 또는 보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늪이 많은인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보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코딱지를 나타내는, 코딱지나 유령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역 감는 것도 가끔가다 나오고, 뭐 골프의 보기, 코딱지 많이 써요. 코딱지 그 속뜻을 보면은 지겨운 놈 같은 거 나오니까 지겨운 놈. 근데 유령이나 도깨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여기 있는 거는 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거의 비슷해. 위에 그 body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출처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게 아니고. 다만 BOGGY 요거 하나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보기를 한번 해봅니다. 보기 좋아. 응? 보기 좋아. 보기 좋아. 그런 말 많이 하겠죠. 보기 좋아. 참, 도깨비 보기 좋다. 유령 보기 좋다. 저자 보기 좋다. 보기 많이 쓸 수 있고, 보기. 원래는 보기인데 보기라고 하죠. 집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원래 법주사를 가려고 했는데 연기를 합니다. 보기 안 좋게 말이야. 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머지않아 처리하게 되기를. 네.